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걸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릴 때도 있죠. 20대 후반에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지만 괘씸해서라도 그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랑 차 사기로 했지? 어떤 차로 살지는 정했니? 남편이랑 같이 상의해봤는데 소형차로 하나 장만할까 싶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게 뭐니? 소형차? 어미 너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시어미한테 거짓부렁을 하는 거니? 아니, 우리 아들이 소형차를 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다.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야 하고 외제차로 사야지. 걔가 언젠가는 임원 자리에 올라갈 애인데 그게 마땅한 일 아니니? 외제차요? 외제차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죠. 이제 신혼인데 저축도 해야 하고 어머님 용돈에 생활비도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의 소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가 말하는 적정한 수준이 뭐니? 구차하게 밥 먹고 살면 그게 적정한 수준이니? 그렇게는 너나 살거라. 우리 아들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키웠는데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잘 받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잘생긴 우리 영철이다. 그런 애가 뭐가 아쉬워서 소형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니? 걔가 이미 이혼한 전력이 있고 애까지 딸렸다고 해도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무시받을 사이즈가 아닌 애야. 저도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지만 차량의 브랜드보다는 성능이나 안전성 같은 걸 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승진도 더 빨리 한 편인데 외제차를 굳이 장만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가 공부만 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제차를 타면 사람들이 다 존경해 주는 거 모르니? 우리 아들은 그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친구들이며 친척들 볼낯이 서지 않겠니?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부부의 행복이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외제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필요도 없고요. 소형차로 충분하다 싶은데 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무슨 이해? 너, 내가 하는 말 당장 안 들으면 앞으로 내 눈밖에 난다고 각오하고 있어라. 평범한 집안 딸인 것까지야 내가 그래도 우리 영철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걸로 참아줬다. 그런데 이렇게 시어미 말까지 안 듣고 멋대로 구차하게 살려고 하니?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꼭 외제차로 해. 알겠어? 죄송하지만 차량 구매는 원래 하려던 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 어머님이랑 다투고 싶지도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거든요. 부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멋대로 네 할 말만 하고 대화를 끝내려는 거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무조건 외제차다, 외제차. 남편과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소비에 대한 인식이며 가치관 또한 많이 다른 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어지간하면 제 말을 들어주려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당연히 최고로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이상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서야 그것이 시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죠. 오늘 엄마가 전화했는데 이번 주말에 무조건 내려오라더라. 당신 붙잡고 할 말이 좀 많다고 하시네.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 나 이번에 프로젝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쁠 거라고. 야근도 하는 마당이라고 당분간은 못 뵙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설마 외제차 구매하라고 하신 거
내가 소형차로 고집했다고 이러시나? 그러게 내 말대로 외제차로 하지 그랬어. 엄마가 원래 이런 문제는 좀 깐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매주마다 와서 돈 어떻게 쓰면서 사는지 가계부 내놓고 보고도 하라시네. 얼마나 돈을 헤프게 쓰길래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외제차 살 돈도 없다고 엄살이냐면서. 그럼 매주 가야 하나? 우리도 바쁜데 솔직히 그건 힘들지. 시어머니도 이해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허,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엄만 그래도 우리 위해서 걱정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게 간섭이지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나중에 우리 애도 더 잘하면 보육원도 갈 거고 깨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야. 엄마가 나 혼자 키우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해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세상 물정 잘 알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어머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당신이야말로 편들지 마.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 우리도 성인이고 결혼한 사람이고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어머님 말이라도 무조건 들을 이유는 어딨다고? 당신도 설마 외제차 사고 싶어서 이때다 싶으니까 편승하는 거 아냐? 솔직히 나도 외제차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회사 사람들 눈치고 뭐고 볼 거 없이 자기 수준에 맞으면 사면 되는 거지. 당신은 우리 엄마 존경하지도 않고 배려심도 조금도 없지? 물론 내 나름은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어. 그렇다고 어머님의 모든 요구사항 다 따라줄 수는 없지. 나도 내 삶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내 방식이 있어. 좋은 차량 사서 인생 즐기는 게 내 방식이라고. 당신이 고집해서 양보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 배려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신혼집 대출 이자부터 해서 나갈 돈 한둘이 아니잖아. 이 집만 해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샀고, 당신은 딱히 준비한 것도 없이 몸만 왔고, 취직을 늦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운 좋게 우리 회사 취직했다고 해도 그걸로 끝 아냐. 끊임없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입증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잘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나야 워낙 승진이 빨라서 과장도 목전이라지만 당신은 고작 해야 신입이잖아. 그런데 외제차 탔다가 눈밖에 날 일 있어? 당신 참 무섭다. 그렇게 승진이 좋아? 나나 엄마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성공하고 싶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 가뜩이나 일 때문에 힘든데 어머님 문제로 이렇게 다툴 기력 없어. 그리고 당신 어머님 눈치 보지 말고 회사 사람들 눈치나 보지? 들리는 소문에는 요즘 귀에 이어폰 끼고 일하고 있다던데? 패션 능률이야. 실제로는 끼고만 있을 뿐이지 뭐 음악 듣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운 좋게 회사에 취직을 한 남편. 입사 초기에는 당돌하고 당당한 모습에 반했고, 이로 인해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점점 무례하고 눈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점점 질리는 마음이 생겼죠. 콩깍지가 씌었던 제가 그럴 정도였으니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잔소리며 비판에 직면하게 된 남편은 태도를 고치기는커녕 상사와 싸우다가 퇴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황당한 짓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지? 뭐야?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사고 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 건의를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 회사 나오고 나서부터 취직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이잖아. 기약이 없기는 당신이 쓸데없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지. 좋은 회사 있다가 잘렸으면 앞으로는 더 취직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럴 바에는
어디든 눈 낮춰서 들어가서 경험에 경력부터 쌓으려고 해야지. 그래, 알지. 우리 집세도 내야 하고, 차도 갚아야 하고, 카드도 갚아야 하고. 신경 쓸 거 많은 상황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 엄마까지 나서서 나 걱정한다고 달달 볶으면 어떻게 돼? 상상만으로도 피곤하지 않아?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내가 잘렸다는 거 말하기 싫거든.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해줘. 뭐? 내가 미쳤어? 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해? 제발 좀 해줘.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실 거 뻔히 알잖아. 항상 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기업 다닌다면서 성공한 아들이라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잘렸다고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게 되면 난 어떡하는데? 회사 나가야 하고 나도 부모님한테는 자랑스러운 딸이어야지. 당신은 괜찮아. 여자니까. 여자는 직장 안 다녀도 돼. 여자는 남편을 잘 따르면 되잖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얘기라 장인 장모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 여자는 직장 안 다녀도 된다고? 여자는 남편을 잘 따르면 돼? 정말 성차별적인 발언인 거 알지?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거지. 여자는 직장 잃어도 주부 일하면 되지만 남자는 그대로 명예도 잃고 가족도 부양 못하는 쓰레기 되는 거야. 여자는 직장을 잃어도 명예를 잃지 않는 거라고? 당신 궤변이 날이 갈수록 는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더도 덜도 말고 딱 1년만. 아니, 반년만이라도 좀 도와주라. 너무 힘들다 싶으면 당신이 그만둬도 내가 안 따질 테니까 좀 살려줘. 기가 막힌다, 정말.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엄마가 실망할 거 걱정하느라 요즘 불면증까지 생겼다니까. 안 도와주면 나 오늘부터 밥 굶는다. 요즘도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방문 잠그고 밥도 잘 안 먹잖아. 근데 밥을 일부러 굶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고. 좀 도와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남편. 결국 저는 남편 대신 회사에 잘렸다고 말을 하고 어머님의 용돈을 줄이게 되었는데요. 삶이 빠듯해지게 되는 것이야 둘째치고 어머님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영 힘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매일같이 압박을 가하더군요. 너 요즘 직장 구한다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조만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야무야 보내다 보면 그렇게 시간 훌쩍 가버리는 거야. 너야 솔직히 직장 관두고 속이 편하겠지만 세상 이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직장 얼른 구해서 빨리 일을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시험이 용돈까지 줄이고 아쉬운 소리 설마 안 들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우리 영철이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으니 이거 정말 한숨 나오는 일이구나.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애도 돌보고 있고요. 집안일? 그게 뭐가 있니? 솔직히 기계들이 다 일하는 거지. 넌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니? 게다가 육아라고 해봤자 애 이제 2살도 안 된 나이인데 돌보는 게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다고.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퇴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압박이 심하세요.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금방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매일마다 잔소리 하시면 구할 자리도 사라지겠어요. 좋은 일자리? 네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니. 막말로 이제 곧 네 나이 30 될 거고 결혼도 한 유부녀인데 누가 널 뽑아? 아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구나.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야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하니? 보나 마나 이 시어미한테 하듯이 따박따박 말대꾸만 해댔겠지. 어머님,
제가 직장 구하는 문제는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이럴 시간이 없어서요. 매주 찾아오라는 말도 안 듣고 오만 바쁜 척은 다 하더니 이제 백수가 돼서도 바쁘다고 헛소리니? 너 이제 내 집에 와서 내 수발 들고 내가 시키는 심부름이나 해라. 적어도 덜 주는 용돈만큼은 일을 하면서 이 시모 힘든 거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바빠서요. 남편이 요즘 휴일도 종종 받아서 시간이 많은데 보내보든지 할게요. 저는 취직 언제 할지 모르고 면접도 여기저기 봐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네요.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며느리니까 시어미가 하는 말을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 그리고 지아비를 뭐 대신 일을 시키는데 보내겠다고? 정말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이구나. 어휴, 기가 막혀서 원.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이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구나. 어머님, 이혼이라뇨? 말씀이 정말 너무 심하시네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멀쩡하던 부부 관계도 나빠지겠어요. 원래 상처를 찢고 봉합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우리 아들이 착하고 물러빠져서 널 모질게 못 대하나 본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에서 뭉개면서 좋은 세월 보내려는 네 수장 모를 줄 아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늘 새겨듣고 싶은데 항상 지나치세요. 이렇게 돈 문제로 저한테 일을 하라고 하시질 않나. 용돈 문제로 핍박을 하시지 않나. 해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간섭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하, 스트레스?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가 우리 아들 영철이랑 결혼한 이후로 나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 우리 아들 영철이 좋은 회사 보내고 그 잘난 인물 가지고도 너 같은 거랑 결혼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나 아니? 용돈도 못 준다. 외제차도 못 사겠다. 시어미 수발도 못 들겠다. 대체 너란 애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머님, 더 이상은 듣기 싫네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좋게 지내고 싶고 남편 문제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네가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진실을 얘기해야죠. 백수된 거 제가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에요. 어머님 이런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자기 대신 백수된 척 해달라고 남편이 부탁했던 거라고요. 뭐? 너 그 말 거짓말 아니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니? 회사에 확인해 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제가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잔소리 다 취소하시고 사과하세요. 취소고 뭐고 일단 영철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너 거짓말을 해놓고 뭐가 사과를 하라느니만이 헛소리냐. 백수가 되었다고 매일같이 핍박을 해대던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도저히 참기 힘들어 결국 저는 진실을 폭로해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퇴사를 권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의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을 막는다는 미신이 그 이유였죠. 어머님, 저 얼마 안 있으면 승진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퇴사를 하라뇨?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남편은 또 왜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요. 네 나이에 벌써 과장 승진 앞두고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몸을 팔지 않고서야 그렇게 승진을 빠르게 하는 게 말이 되니? 제가 회사에서 어떤 실적 올렸는지 들려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입에서 나오는 본인 무용담은 듣고 싶지도 않고 믿을 이유도 없구나. 용한 무당이 하여튼 돈 받고 허튼 소리를 할 리 없잖니. 그러니까 당장 회사 관두고 집안일에나 몰두하거라.
언제는 제가 집안일 하면서 게으름 피우려고 한다면서요? 날씨 궂을 때랑 날씨 맑을 때랑 사람 형편이 달라지는 법이잖니.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내가 말 바뀐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냐? 넌 어쩜 애가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만 하니?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미신 듣고 제가 관뒀다고 쳐요. 그때도 남편이 취직도 못하고 저만큼 잘 나가지도 못한다면요?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 봐라. 결국 네가 승진하고 싶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지. 이 욕심 덩어리년. 내 아들 운 이용해서 자기 성공하려는 년. 무당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무슨 이간질에 휘둘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아내로서도 잘하고 싶지만 직장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지금 성공이라고 들먹였니?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죄다 뜬구름 잡고 헛소리다. 여자가 해봐야 결국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봤자 너만 나중에 불행해지는 거다. 우리 아들 기운 빨아먹고 나중에 크게 고꾸라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회사 관둬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 절대 회사 관둘 일 없을 거예요. 제발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존중? 넌 그럼 나 존중해 준 적이 있니? 나는 말이다. 네가 너무너무 싫다. 우리 잘난 아들이랑 결혼한 것도 싫고 내 가족이 된 것도 싫은 사람이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당장 이혼하고 나랑 내 아들 사이에서 꺼지거라. 회사 일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만하세요. 그럼 꺼지거라. 뭘 망설이니? 어차피 용돈이야. 지금이랑 마찬가지인데 네가 굳이 직장 다녀야 할 이유라도 있고 그놈의 용돈. 제가 알아서 잘 보내고 있잖아요.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바로 보낼 테니까 그만 좀 보채세요. 이 문제로 너무 힘이 들었던 저는 도저히 업무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속도 메스꺼리더군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남편이 있을 시간임에도 제가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하고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가 봤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채로 어떤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알몸인 채로 야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힘든 몸에도 빽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기겁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확인해 보니 영상통화의 상대 이름이 전 부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죠. 기가 막힌다, 정말. 방에 틀어박혀서 요즘 뭐 하나 했더니 취업 준비가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나 힘들게 하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취직활동 응원하면서 한 달 넘게 대신 거짓말하면서 잔소리도 대신 들어줬어. 그런 내가 당신한테 잘못을 했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맞아. 나만 잘못한 거야. 당신이 엄마한테 다 폭로해버리니까 문제를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랬어. 정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자기 아들 기운 내가 빨아먹어서 성공하고 있다고 무당 말 듣는 어머님이 이 꼴을 봤어야 하는 건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또 전 부인이랑 영상 통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참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정말 요즘 내가 마음이 많이 심란해서 그랬어. 이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 거야. 사랑한다고? 용서를 해줘? 됐으니까 이혼하고 얼굴값 하면서 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미 한 명이 배신한 관계고 신뢰가 깨졌는데 유지해서 뭐 하니? 끝이야, 끝.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라. 내가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변명하는 꼴도 보기 싫고 당신 짓거리는 말 하나하나가 다 역겹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니. 지금 내가 여기서 어딜 가. 아무리 당신이 돈 대부분 보태고 명의도 당신 거라지만 나도 대출 이자 갚았어. 나가라고 미친 인간아. 아, 알았어. 나갈게. 나간다고. 소리 지르지 마. 남편을 쫓아내고 얼마 안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어미야, 용돈 달라 했더니 꼴랑 300원이 왔구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제가 아까는 속이 안 좋아서 송금 실수를 했나 보네요. 뭐 하자는 거냐고 물었다. 너 지금 꼴랑 300원 시모에게 보내놓고 실수라는 말로 퉁치려는 거니? 인연이 시집살이가 장난인 줄 아나? 사람 칼로 찔러놓고 실수라는 말로 수습이 가능하디? 어머님, 진정해 보세요.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닥치고 이년아. 돈이 없으면 당장 와서 몸으로 때워. 내가 너 오늘 완전히 버르장 머리를 고쳐놔야겠다. 와서 김장 300포기 다 못하면 집에 절대 못 갈 줄 알아. 회사 출근이고 육아고 뭐고 말해봤자 안 통할 테니까 그런 줄 알란 소리다. 알겠니? 이 미친 아줌마. 배추로 300대 처맞기 전에 적당히 해. 뭐? 너 지금 뭔? 시모한테 아줌마? 배추로 300대? 이게 진짜 미쳤나? 댁 아들 지금 전부인이랑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들킨 상황이거든. 내가 증거까지 다 찍어놨고 실토하는 거 녹음까지 다 해놨어.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여씨 같은 년이 우리 영철이랑 뭘 어째? 넌 또 그걸 어떻게 알았고? 집에 갔는데 다 벗고 전 부인이랑 영상통화로 아주 뜨거운 시간 보내고 있더라. 이보세요, 아줌마. 어쨌거나 이혼하게 된 마당이니까 하는 말인데 제발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 댁 아들, 애까지 딸린 백수의 이혼 경력도 한 번 있는 남자야. 아니다. 이제 나랑 곧 이혼할 테니까 이혼 경력 2번 있겠구나. 어쨌건 그런 마당인데 언제까지 지 아들이랍시고 싸고 돌면서 미신만 믿고 그럴래? 이게 진짜 미쳤나? 어른한테 어디 함부로 반말을 하고 있어. 너 정말 혼나볼 테냐? 왜? 그 잘난 무당이 내가 반항한다고는 미리 예측을 안 해주디? 내가 직장일 안 하고 쉰다고 오만 핍박을 다 하더니 지 아들 백수 됐다니까. 그때도 나한테 여전히 지랄에 댔었지? 솔직히 아줌마 같은 인간이 뉘우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라고 한마디 해줄게. 나 붙잡아도 절대 용서는 없을 거니까 니들 인생 알아서 잘 꾸려봐. 그러면 넌 괜찮을 것 같니? 재산 분할하면 집도 반토막 날 거고 너도 이혼 경력 생기는 거 아니냐? 이혼 경력 생기는 게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미친 시모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낫지. 게다가 재산을 분할해? 댁 아들이 기여한 것도 없고 내가 사는 집도 내 돈으로 산 건데? 댁 아들이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절반씩 보태서 샀다고 거짓말해 줬었는데 그걸 또 바보같이 믿고 있었지? 그게 진짜니? 그럼 가짜겠냐? 게다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위자료도 뜯길 판인데 뭔 재산 분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미야, 잠깐만. 일단 진정을 하고 우리 천천히 얘기를 해보자꾸나. 내가 어쩌면 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댁은 날 잘못 봤을지 몰라도 나는 댁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게 됐거든. 더 볼 일 없으니까 꺼지세요. 차단할 테니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어미야,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강행하게 됐고, 저의 삶은 순식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일이 깔끔하게 처리된 것과 별개로 마음이 씁쓸했지만 회사의 승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행운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뒤늦게서야 본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깨달은 시어머니며 제가 없으면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남편이 잘못을 빌어왔지만 저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돌아오라느니, 앞으로는 잘하겠다느니 아쉬운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본성이 짐승만도 못한 수준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신 돌아가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생각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뻔뻔한 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저의 전 시어머니는 돈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사람을 무시해대다가 주위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든 막장스러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에 갑자기 발작이 오셔서 그이랑 같이 응급실에 모셨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오셨는데 어머님도 와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친구분들 만날 때 연락하는 거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상황이 급박해서요. 네가 시아비 모시는 걸 얼마나 못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발작 때문에 쓰러지고 난리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애가 수발을 얼마나 못 들어야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이다. 기껏 친구들이랑 여행 왔는데 너 때문에 기분 더러워지는 소식을 들어야겠어? 나까지 쓰러져야 속이 후련하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출장 간 바람에 저 혼자 아버님 응급실에 모셨어요. 침대며 의자 하나 없는 자리에서 저 혼자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의사랑 간호사는 없다니 말을 해도 항상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그리고 발작 일어났으면 응급실 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생색을 낼 일이냐? 네가 정말 나까지 쓰러지는 걸 바라나 보구나.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요. 주민이 사업 망해서 너랑 나랑 같이 지낸 지도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매일 보는데도 너 정말로 정 안 드는 얼굴인 거 알고 있니? 눈빛은 표독스럽지, 웃는 건 가식적이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너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최선이다. 애당초 결혼 반대했을 때부터 그러게 조용히 꺼져주면 얼마나 좋았니? 주민이랑 주민 아비가 사람 좋은 거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저 좋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버님이랑 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이 있으실 때는 좋다, 이쁘다 하시다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내가 주민이랑 주민 아비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참고 싶어. 그런데 널 보면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겠니? 사돈 양반들이나 너나 교사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쟁이나 다름없잖니. 재수 없어서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할 거면 재기하게 돈이라도 보태야 할 거 아냐. 그이 사업 망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반대하시면서 궁합까지 봐놓고서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궁합이 영 아닌 것 같아서 더 용한 곳에서 봤다. 그랬더니 너랑 주민이가 아주 상극이랬어, 이거사. 자꾸 이러시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트집만 잡으시고. 내가 네 꼴 보기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합가 잘 시켰다 생각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지금처럼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러게 누가 주민이랑 결혼하래? 내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니? 왜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해놓고 앓는 소리냐? 이 집 며느리 되면 힘들 거라고 미리부터 경고했는데 왜 결혼을 하겠다고 그 고집을 피웠냔 말이다. 어머님도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허락 못하겠으니까 이혼하라면 하겠니? 이게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어?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들을 갖지 못한다거나 살림을 못한다는 등 갖은 이유를 들며 저를 핍박했죠.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아버님의 건강 문제까지도 탓을 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아버님의 간병을 맡기는 등 본인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으려 했죠. 임신인 거 알고 선생일 휴직하게 됐다며 너 이제 앞으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거둘 수 있는 건 거둘게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나한테 혼나고 싶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말란 거였다. 휴직을 하게 됐다고 놀 생각하지 말고 주민애비 간병에 집안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임신 핑계로 나태한 꼴 보이면 네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줄 거다. 일할 때보다는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 휴직이라서 급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사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집에서 놀 생각부터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해서 네가 입힌 피해는 생각 안 하니? 그거 만회하려면 하루 24시간 내내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아주고 있는 거다. 이 집안에 일어나는 불행은 다 제 잘못이라고 점쟁이가 말하던가요? 어머님이 아버님 내버려 두고 친구분들이랑 놀러만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다고는 안 하고요? 나도 당장 아픈 사람이라 너한테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산책 삼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그럼 더 참을 수 없어요. 분가하고 말지. 몸 아픈 시아비 버리고 분가하겠다는 꼬락서니를 보니 네 그릇을 알만하구나. 교사 집안이라고 그나마 조금 있는 인성을 이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아주 바닥이야. 저랑 그이 말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부탁을 하지 그러세요? 사업 잘 나가시고 돈도 잘 버시니 간병인 쓰는 것쯤이야 어려울 일도 아니잖아요. 사업 잘 나가는 큰 애한테 아픈 사람이나 돌보면서 괜히 심기상하라 이거니? 선생이라는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디다 쓰겠나 싶구나.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는 거 아니라는 말 들어는 봤을 거다. 큰 애한테 괜히 악영향 미쳐서 이 집안까지 다 망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어?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분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을 복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한다 싶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머님 때문에 지금 힘드냐고 물었어? 난생 처음 탈모라는 걸 겪어봤으면 말 다 한 거 아냐? 엄마도 우리 아끼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가시는 걸 거야. 본성은 아마 착한 사람일 거라 생각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당신 사업 휘청거릴 때 안 도와주셨는데? 그야 나 도와주다가 다 같이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아주버님이 자금 좀 보태달라고 급하다고 하실 때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된 건 기억 못하고? 똑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은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땅이며 부동산이며 처분해가면서 도와드렸던 거 기억나지?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 당신한테도 면목이 없네. 미안. 이제라도 안 늦었어. 어머님이 하는 말 때문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그만하자. 분가하고 그냥 다른 집에서 살자. 어때? 분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거 말이야. 결과 나왔는데 나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췌장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췌장암에 걸려? 정밀 검사는 해봤고? 이걸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나 죽는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 결혼한 거긴 한데 그 말은 좀 많이 심하다. 암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걱정하는 거야? 솔직히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안 죽는다면서 편하게 당신한테 먹게 한 어머님이
원망스러울 지경인데. 미안. 많이 부족한 남편이라서 정말 미안. 당신 남겨두고 혼자 갈 자신이 없는데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이 이렇게 됐네. 우리의 얼굴은 보고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어쩌잔 거야? 남편이란 사람이 그렇게 약한 소리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져? 가뜩이나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던 중에 남편까지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되니 집안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생명을 이어가다가 제가 출산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얼마 안 있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절더러 시아버지도 모자라 남편까지도 잡아먹은 년이라며 장례식장에서 악을 쓰며 절 핍박하더군요. 당연히 장례식 이후 제 딸아이에 대한 시선이며 태도 역시도 곱지 않았죠. 어머님, 애가 지금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아버님 씹던 껌을 애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울면서 껌 달라고 보채는데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는 얘기냐. 단물 적당히 빠진 거라 애 이 썩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아니요. 원래 어른이 씹던 거든 후후 불어준 거든 다 위험해요. 뮤탄스균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적어도 생후 20개월까지는 신경 써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뮤탄스가 나발이고 간에 이빨 관리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내가 키운 애가 그래도 둘이나 되는데 네 훈수나 듣게 생겼어? 왜 사람 먹는 거 가지고 까탈스럽게 굴고 난리냐. 제가 이래봬도 선생이에요. 애들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님보다야 많이 아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 꼴의 선생이랍시고 애들 좀 머리에 먹물 넣는 법은 알겠지. 그런데 보아하니 예절 교육은 전혀 안 되겠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을 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질이냐?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이 췌장암으로 죽은 것도 건강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시죠? 비만이며 당뇨가 많이 해로운데 괜찮다면서 밤에 맨날 야식으로 아이스크림이며 피자며 콜라며 마음껏 먹게 하셨잖아요. 아이고 선생질하면 의사 자격증도 같이 따는 줄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구나. 그래, 네 잘난 건강상식을 안 지켜서 주민이가 암 걸려 죽었다. 이거냐? 그럼 큰 애 멀쩡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아주버님이야 형님이 챙겨드리고 있고 저희랑 따로 살고 있잖아요. 아버님도 그렇고 죽은 그이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인연이 미쳤나? 그럼 내가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려 한다 이거니?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라는 거 몰라?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님. 애 양육하는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이 사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가 바뀌어야겠다 싶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라. 이제부터 너한테 더 모질게 하겠다는 얘기다. 얼마나 착하게 말을 해줬으면 까마득하게 어린 년이 시어미한테 대들 수가 있니? 어휴,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면서 학교 일까지 하고 애까지 키우는 건 정말 못할 짓인 거 아시죠? 친정엄마가 근처에 살아서 애 키우는 거 도움받고는 있지만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 네가 모시기 싫다고 하니까 나도 속 시원하게 할 말 좀 해야겠다. 막말로 주민이도 죽은 마당에 너랑 나랑은 이제 남 아니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갑자기 가란다고 하시면 저랑 애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애가 나한테 매질 당하는 거 보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주민이 죽고 너도 챙길 만큼은 챙기지 않았니? 그이 사업 망해서 챙긴 것도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빌려준 돈은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고요. 이게 아주 돈독이 올라서 미쳤구나. 그래, 얼마면 되겠니? 대체 얼마를 빌려줬길래 그래? 2억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조만간 내가 돌려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솔직히 돈이 그렇게까지 궁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손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돈을 주기 싫었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해 왔습니다.
어머님, 돈 돌려주시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실 수 있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한 건 너한테 잘못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당장 네가 손녀랍시고 데려온 애부터가 이미 우리 주민이 딸이 아닌데 어떻게 이여기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설마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어머님,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물으니까 다 답이 나오더구나. 어쩐지 애가 날이 갈수록 주민이 닮은 얼굴이 하나도 없다 했어.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물론 형님도 다들 죽은 그이 닮았다고 했던 건 기억 안 나시죠? 그거야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믿을 수가 있겠니? DNA 검사에서 당장 네 딸이 주민이 핏줄이라는 것부터 입증하거라. 어머님 고집 때문에 사업 망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은 남편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요. 입증을 하면 그때는 그럼 순순히 2억 돌려주실 건가요?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령 네 말대로 주민이 딸이 맞다 손 치더라도 2억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드릴게요. DNA 검사예요. 저는 떳떳하니까.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증거가 있으니까 조만간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꼭 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하도 어머님이 그 말을 자주 하셔서 제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건 네가 정신이 나간 년이라 그런다. 어디 가서 교사니 선생이니 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히 새겨듣거라. 이 집안에 네가 들어오게 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돈이고 뭐고 한 푼도 줄 건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소송까지 갈 거 있니? 네가 그렇게까지 돈이 궁하다고 한다면 주마. 돈이 궁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겠어요. 남편이 사업 휘청거린 것도 아주버님 도와드리느라 그런 거고 그거 종용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당장 애 아빠 죽고 나서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한테 생활비라도 주셨나요? 애 분유값이라도 하라고 돈 주셨냐고요. 적어도 2억의 절반인 1억이라도 주셔야죠. 사람 말을 또 끝까지 안 듣는구나. 돈이 궁하다고 하면 준다고 했지만 2억이니 1억이니 하는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니? 네가 이제까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편하게 먹고 마셨던 거 월세로 다 계산해봐라. 그런 거 감안하면 너한테 돌아갈 돈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거짓말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절 이렇게 우롱하시네요.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걸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한테 고마운 거 하나도 없다. 가난한 집 딸려는 성품도 바닥이라는 거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손녀딸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하시는 분 인성만 할까요? 걔가 왜 내 손녀딸이니? 네 딸이지. 헛소리도 좀 작작하거라. 결국 돌려주지 않는 돈 때문에 힘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간 아버님을 간병한 일이며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며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 등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할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들은 모진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점집에 가서 들어보니 지금 당장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구나. 네 딸년이며 너며 업보를 제대로 치른다고 점집에서 말해주더구나. 절 미워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그 일을 죽게 만든 게 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게 미신을 믿으시는 이유가 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기운이 우리 집안이랑 영 안 맞다고 느꼈다. 확인을 해보니 모래지옥에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다 붙잡아 끌어당기는 사주라더구나. 에라, 이 역병 같은 년.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혼자서 돌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형님한테 부탁하시죠. 이제 와서 착한 척 가증 떠는 거 보니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네가 그런다고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질 줄 아는 거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소송을 애당초 걸지를 말았어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동안 헌신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딸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잖아요. 네 딸년도 너랑 마찬가지로 업보를 받을 거다. 지 어미가 남편이며 시합이며 잡아먹은 년인데 걔는 멀쩡하겠니? 보나마나 차에 치이든지 머리에 이상이 생기든지 할 거니까 두고 보거라. 저주를 퍼부으시네요, 아주. 제발 어머님 정신 차리라고 저도 빌게요. 점집에 돈 쓰면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웃는 게 누구일지 두고 보자꾸나. 이 역병 같은 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노망이 났나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붓던 전 시어머니.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너한테 벌을 안 내리니 별 수가 있겠니?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한때나마 시아버지였는데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은 년을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다. 위독해지셨을 때 병문안 갔더니 어딜 찾아오냐면서 물통 집어던지셨던 건 잊으셨어요? 내가 너였으면 그 물통 맞고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죄를 빌었을 거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니? 저는 지은 죄 없고 이제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 제가 휘둘리고 핍박당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단 말이냐? 병실에서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어머님이라고 부르냐면서 기겁하시고 폭언 퍼부으면서 머리채 쥐어뜯던 분이 누구셨죠? 그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말리셨으면 어머님 폭력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협박질이나 하는 인성으로 잘도 애들 가르치겠구나. 너한테 가르침 받을 애들이 불쌍해서라도 앞으로 꾸준히 그 학교에 찾아가 줘야겠다. 네가 어떤 년인지 실체를 똑똑히 밝혀야 문제가 없지.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업무 방해는 안 되는 선에서 네가 어떤 년인지 잘 소문을 내줘야겠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핍박 때문에 시달렸던 저는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친정엄마에게 많이 도움받고 있던 상황이라 선생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되던 시점이라 그냥 일을 때려치우게 되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더 시달리기 싫어 가족들과 아예 먼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리게 되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 약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이렇게 불쑥 연락을 하게 돼서 미안.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소연할 사람이 동서밖에 안 떠올라서 연락했어. 설마 아직도 손주 보겠다고 난리 치시는 거예요? 아니, 난임 문제가 꼭 형님 탓은 아닌 거잖아요. 집안씨를 단절시킬 거냐면서 노발대발하시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동서는 어떻게 이런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살고 지냈던 거야? 맘 같아선 놓친네. 그냥 병이라도 걸려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 아주버님이랑 분가해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같이 지내시나 봐요? 그이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바람에 합가야 한참 오래전부터 했지. 처음엔 동서랑 나랑 비교하면서 맨날 나 칭찬하더니 이제는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대하시니 너무 힘들어. 자식 못 낳는 게 동서 말 맞다나 내 잘못만은 아닌데 아예 귀를 닫고 듣질 않으시니 죽겠어 정말. 정 자식이 필요하면 입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안 그래도 그 얘기 꺼내봤는데 미쳤냐면서 그릇이 날아오더라. 참, 동서 카톡 프로필 사진들 봤는데 동서 딸 민영이가 서울대 입학한 것 같더라고. 너무 축하해. 애 교육을 어쩜 그렇게 잘 시켰어? 나중에 나도 애 갖게 되면 동서가 비법 좀 알려주라. 제가 잘 시켰다기보다는 애가 공부에 흥미를 가진 덕분이죠. 비법이랄 게 뭐 별거 있나요?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하면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긴 했어도 고향도 같고 공통점이 참 많았잖아. 나중에 여유될 때 어머니 안주 삼아 술 한잔 같이 하기라도 하자. 저야 나쁘지 않죠. 시간 되실 때 얘기해 주세요. 저의 전 손윗동서는 저와 고향도 같았던지라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어머님과의 싸움에서 제 편을 많이 들어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안부 정도는 주고받으며 교류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전 손이 동서에게 딸아이가 서울대 간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전 시어머니가 절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시어머니는 제게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면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오더군요. 사과를 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간 당한 걸 갚아줄 요량으로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나다. 네 옛 시어머니. 너랑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말을 하마.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표정 보니까 딱히 그럴 마음은 없으신가 보네요. 너무 거짓말을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듣자 하니 내 기특한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형님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왜 그걸 또 묻고 그러세요? 제 입으로 들으면 가짜인 게 진짜가 되기라도 하나요? 싹수 없는 말투는 여전하다만 꼴의 교사랍시고 애 교육은 잘 시킨 모양이구나. 그간 내 새끼 키우느라 고생했다. 여기 가방에 1억 담아놓은 거 줄 테니 양육 포기 각서 쓰거라. 아이고 어머님, 1억이나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 돈이 많이 궁했니? 이런 이야기가 쉽게 풀리겠구나.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하시던 분이 왜 본인은 못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어른을 놀리는 거냐? 내가 그래도 네 시어미다, 시어미. 연 끊은 지가 언젠데 시험이 타령이야 이 할망구가. 댁 같은 인성 파탄자는 1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 딸 절대로 못 맡겨. 점집에서 그 딸 당장이라도 안 맡기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다. 내 말 안 듣고 횡액 입기 싫으면 얼마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웃기고 있네. 그 잘난 점집에서 손녀가 서울대 간다는 건 말을 안 해줬나 봐? 내 말 안 들으면 네 딸년이 대학 편하게 다니게 내버려 둘 줄 아니? 미쳐가지고 감히 어른을 할망구니 뭐니 하고 있어. 보나 마나 애 혼자서 기르느라 피똥 싸고 있으려니 어디서 가짜는 자존심이나 세우겠다고 말이야. 형님이 나 재혼한 얘기는 안 해줬나 보네? 전 남편이야 댁 말에 기죽어서 살았지만 지금 남편은 댁한테 사정 봐줄 사람 아니거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감히. 전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제게 돈이 든 가방을 휘둘러 오더군요. 저는 머리를 얻어맞긴 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던지라 어린아이가 휘두르는 것만도 못한 위력이었습니다. 정당방위도 성립될 테니 잘됐다 싶었던 저는 가방을 빼앗아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 냅다 휘둘렀죠. 어구구 소리를 내며 쓰러지더니 몸을 파들파들 떨며 사람 살리라고 악을 써대는 꼴을 보니 한심해서 더 때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이후로 전 시어머니는 제 분을 못 이기고 알아눕게 되어 날마다 절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 손윗동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 손윗동서는 제발 이대로 그냥 놓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쌓은 업보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절 괴롭혔던 사람인지라 저는 통쾌할 뿐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